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 언어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해 보면 이것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의사소통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말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닌 뭐 몸짓이나 행동 혹은 표정 그리고 언어에 준하는 준언어 같은 것이 비언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언어, 준언어, 비언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준언어가 비언어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뭐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크게 언어와 그 언어가 아닌 것이 모두 다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제스처, 내 표정 이런 것도 굉장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 실제로 메리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보단 그 주변의 비언어적 행동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 혹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화법 지식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화법 지식이라는 것은 화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 화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화법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법의 성격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 첫 번째로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화법은 어떤 언어를 쓴다? 음성 언어를 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 구두 언어적이라는 특성은 말 그 자체가 사실 발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실제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을 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의 힘이 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바로 화법의 구두 언어성이라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 교섭성이 있는데요. 상호 교섭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를 나 혼자만 주구장창 와르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한다? 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라는 점에서 화법의 상호 교섭성이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특히나 요즘같이 자기 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좀 크게 팽배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점에서 화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배려하며 말하기와 같은 그런 단원이 따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타인과 상호 교섭하면서 화법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 문화성인데요. 화법이라는 게 나랑 상대방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 혹은 역사적인 그런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이다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에서 사회 문화성이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구두 언어성,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 교섭성,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문화성, 이게 화법이 가지는 성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화법을 구성하는 애들이 뭐냐? 우리 맨날 문학에서도 뭐 소설의 3요소, 뭐 시의 3요소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화법의 요소에는 뭐가 있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먼저 화자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좋은 화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화자라는 요소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화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전달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좋은 화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단지 생각만 확보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까지 익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좋은 화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화자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청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청자라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화법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화자 중심의 그 의사소통이 아니라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요즘 화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거를 제대로 표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또 얘기해주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사소통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즘 화두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청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 면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메시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말을 했다, 뭐 그게 메시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글자로 적으면 그게 메시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거는 그 글 안에 담긴 어떤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술을 잘 마시세요. 이거랑 우리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즐겨 하십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죠? 한쪽은 아버지와 굉장히 격식 없게 지내는 뭐 친한 친구 같은 사이인가 보다. 두 번째는 뭐 아버지와 뭐 예를 갖추고 지내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어떤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뭐 옷, 아니면 표정, 제스처, 뭐 이런 태도, 이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어적 메시지,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언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와 관련된 그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정체성 메시지가 있는데, 이 정체성 메시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나이 또는 성별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메시지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자와 뭐 그 사람이 말하는 대상 혹은 청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를 관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발화 메시지라는 것이 있는데, 발화 메시지라는 것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부여됐는가, 이것은 언어 메시지라고는 살짝 다른데요. 언어 메시지는 그냥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구도 언어성과 관련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을 얘기한다면, 발화 메시지는 그 발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인들이 서로 기분이 좋을 때 왜 그래 하는 거랑 진짜 막 싸우고 헤어질 판에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발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메시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죠. 지금까지 화법의 요소 몇 가지를 봤죠. 청자, 화자, 그리고 메시지까지 세 개를 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장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문화성
같은 거를 얘기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면 안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면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뭐 내가 살아온 역사적 배경 아니면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 어떤 말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봤죠?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 네 가지 화법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뭐 잘 숙지를 해두시면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화법교육론이라는 수업 같은 걸 들을 때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